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서 627일 만에 다시금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한편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예,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이 627일 만에 거의 1년 한 8, 9개월 만에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이번 재판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이제 대법원에서 종전의 2심 판결을 파기를 했고 다시금 2심 재판부에게 다시 재판을 하라고 돌려보낸 것인데 어제 첫 재판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있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일단은 어제 첫 공판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상 중에는 우선은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34억 원만 그 뇌물을 인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법원에서는 36억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말 3마리 구입자금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 부분도 뇌물로 봐서 86억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뇌물죄의 범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됐었는데 이재용 그 측 변호인이 어제 이제 공판 과정에서 본인들은 이 유무죄 관련해서는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 다만 이 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형 기준에 관해서 좀 다투고자 하고 이와 관련해서 증인을 3명 정도를 지금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승계 작업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러니까 뇌물죄에 동력이 있었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를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법정에서 다소 이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연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당부를 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이렇게 3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이걸 어떤 취지로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는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재판장이 그것도 첫 공판기일에서 이런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그 이재용 부회장 지금 현재 나이가 만 51세인데 같은 만 51세였고 그 당시에 신경영을 이렇게 이제 좀 그 슬로건을 걸고 많은 부분을 변화를 줘서 혁신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탈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나이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번 사안이 벌어진 것 자체가 내부 준법감시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연방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먼저 취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런 언급까지 해서 이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각에서 보니까 형사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점은 그 양형에서 좀 고려하겠다는 노골적 신호가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이게 워낙 이례적인 사항이고 또 원래는 법은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내부 준법 감시제도를 둔다든지 경영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의 이런 폐해들을 많이 조금 없애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양형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참작을 해주겠다는 힌트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의뢰인들한테도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이 판사는 결국에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중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의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한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입니다. 대법원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원금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형량을 저하할 포인트 어떤 걸로 보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50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원래 기존의 항소심에서는 36억만 뇌물로 인정이 됐고 이 뇌물과 함께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횡령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특경법에 규정이 돼 있고 형이 확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가는데 집행유예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네. 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이었던 네. 건데 지금 만약에 무기또는 5년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감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게 보면 장량감경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장량 감경이 기본적으로? 된다든지 네네. 또 그리고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꽤 유의미한 이제 감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3년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죄가 뇌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횡령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 가중이 된다고 하면 네. 최대한 감경 요소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3년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양형 부분을 많이 변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36억이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던 것인데 네. 그럼 86억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뭐 감경 사유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사실은 1심에서 5년이 나왔던 것처럼 5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인지 뭐 장량 감경이라든지 네. 양형상 뭐 새로운 감경 요소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장량 감경 이게 좀 어떤 제도인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이 장량 감경이라는 것은 형법 5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예. 만약에 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감경을 할 수가 있고 예. 이 감경의 범위는 유죄 이제 이런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상황인데 장량 감경이 된다고 한다면 2년 6개월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전에가 2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36억에서 86억이 된 만큼 그게 이제 6개월만 더 넘어가 버리면은 집행유예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지금 이 부회장에게도 얼마 전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소극적 뇌물로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날 것이라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장량 감경 외에 양형 기준이 있고 양형에서의 또 감경 요소가 있는데 예. 감경 요소 중에 하나가 압력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 좀 감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피해액을 대부분 다 변제한 경우에도 감경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피해액 변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감경 요소를 또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진지한 반성의 경우에도 감경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법원에서 말했던 이런 뭐 조금 선진화된 내부 준법관심시 제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도입을 한다면 진지한 반성에다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양형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상황에서는 정말 뭐 아까 재판부의 그런 발언들도 조금 뭐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온전히 그 추출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밖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양형. 결국에는 네. 변호인들도 이 부분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86억을 깎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의 법리 다툼은 하지 않겠다.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 예, 대신에 양형에 힘을 줘서 양형을 포인트로 가서 최대한 많이 깎아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주장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재량을 보일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결국에는 좀 중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이유를 보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부터 저희가 다시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예, 우선은 이 김준기 결국에 그 전 동부그룹 전 회장이었는데 이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예. 당한 시점이 2018년 1월 그리고 2017년 9월에 두 차례가 있고 네. 2017년 9월의 경우에는 여자 그 비서가 2017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성추행을 당했다. 네.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한번 했었고 예. 또 2018년 1월에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이 그 회장으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소건이 올라가는데 예. 네. 이에 관해서 2017년 7월 당시에 이 고소가 있었던 당시에 김준기 회장이 미국에 치료차 나가 있었어요. 예. 근데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고소가 있으니까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적색 수배도 요청을 하고 네. 뭐 여권 무효도 했는데도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좀 한국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23일 날 이제 자진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자마자 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되고 됐죠. 네. 예. 체포 다음에 이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영장이 25일 날 청구가 됐고 인용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됐다는 것인데 이 법원에서는 이 구속에 관해서 결국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고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는 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상급자가 뭐 비서라든지 가사도우미를 네. 성추행 및 성폭행한 거지 않습니까? 예. 상급자가 성폭행, 뭐 성범죄를 했을 때는 그 압박을 줘가지고 본인의 진술 같은 거를 조금 번복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강제적으로 경우가 압박해서 있습니다. 회유한다거나 예, 이런 뭐 것들?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대신에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 말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성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 조금 구속이 이런 이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가사도우미가 성희롱 발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은 뭐 합의된 관계였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계된 동영상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주장 사실과 반대되는 동영상을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이 회장에게 오히려 조금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촬영된 비디오 뭐 동영상을 여러 가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을 하고 구속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과연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과연 유의미한 의미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김 전 회장 측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걸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낸 건데 구속이 됐다는 거는 법원 측에서도 좀 그걸 이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뭐 구속이 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으면 구속이 안 됐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다툴 여지가 네. 있다면.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전 회장의 신병이 일단 확보가 되면서 해외 도피로 중단됐던 이 수사도 다시금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경찰이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죠. 예. 예, 일단은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진술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진술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예. 혐의를 계속 부인할 뭐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부인 사실을 깰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이제 관련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지금 경찰에서 여성들의 뭐 이런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뭐 진술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탄핵할 만한 뭐 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추가적인 그런 조사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번에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0억 원대 빌딩을 매각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양도소득세가 무려 19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제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서울에 있는 100억 원대 빌딩을 매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19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네.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 지금 매각 대금을 빼돌렸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보니까 이제 이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간에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검찰 측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금을 빼돌린 것 자체가 예. 결국에는 매매 과정에서 실제 개입한 것이 딸인 정유라 씨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 정유라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고 예.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호시를 병원에서 안 알려줬는데 예. 이거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영장을 받아서 호시를 찾았어야 되는데 예.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영장을 추가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위법한데 안 받은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수색 과정에서 이 정유라 씨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옷을 제대로 같이 입지 못하고 네. 있었는데 막무가내로 남자 수사관들도 들어와서 수색을 하는 과정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 입장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이 영장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호시를 확인한 것이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선은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고 해서 여성 수사관의 입회하에 진행이 됐고 예. 또 변호인도 입회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확보한 상태인 건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좋을까요? 근데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확보했다는 것은 네. 결국 그 휴대폰의 문자, 통화 내역, 뭐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네. 예. 이게 과연 매각 대금이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누군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수 변호사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